네,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활용 지원팀에서 가명정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박윤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관련된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3법이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개정이 되고 이제 실제로 시행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뭐 데이터 3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이제 중요하고 큰 내용 중에 개인정보의 개념 중에 가명정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는 아무래도 보호의 대상이고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제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집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많았는데 이제 가명정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제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도의 추진 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8월 5일 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가명정보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가명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이제 관련된 결합이나 반출을 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이 필요하여 관련된 고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이제 그 결합을 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된 공공기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서 고시를 개정하였고 8월 달에 저희가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개정된 고시는 10월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세부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뒤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명 정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이제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인데 관련된 기준을 법, 시행령 고시로서 모든 걸 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들어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달에 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관련된 데이터의 가명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작년 9월 달에 초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개정판이 나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명정보의 결합을 하려면 결합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아니면 관련 행정기관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해 왔는데 물론 이제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한 어떤 이제 일종의 그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정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총 15군데의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국립암센터를 포함해서 총 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신용정보법에서도 일종의 이제 개인정보가 아닌 좀 다른 개념의 신용정보라는 걸 다루고 있는데 그 신용정보 내에서도 가명정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결합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서 결합을 진행하는데 현재 총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총 4군데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가장 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가명정보의 새로운 개념의 하나인 개인정보 중에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 정의에서 과목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 등 그러니까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기본적인 개인정보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아래에 있는 1의 2호를 먼저 보시면 가명 처리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행위를 가명 처리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위쪽에 다목을 보시면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의 정보라면 해당 정보는 가명 정보이고요, 개인 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인 정보인 가명 정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익명 정보라는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익명 정보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서라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저희가 별도로 익명 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남자 몇 명 또는 여자 몇 명이라고 분류된 표가 있다면 해당 정보만으로 뭐 특정한 누구,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계표 형식의 이런 정보는 대부분 익명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명 정보라는 어떤 그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그리고 28조 3에서 가명 처리 그리고 가명 정보의 결합에 대한 근거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가명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명 정보의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시 말해서 특정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종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일 수도 있고 뭐 정보보안 부서의 대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그리고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기존의 개인정보를 보시면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일종의 확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법에 관련된 수집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제 가명 정보는 이미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로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라면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명 처리를 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주체가 만약에 내 정보는 가명 정보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가명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모두 가명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28조 3에서는 이러한 가명 정보들을 모아서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이제 가명 처리가 되었겠지만, 그런 정보를 또 동일하게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서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내고 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가명 처리만으로도 물론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지만, 가명 처리는 특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 내에서만 모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당 정보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같이 관리한다면, 같이 연구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명 처리에 의해서 가명 정보 결합까지 같이 보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개인 정보의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긴 합니다. 뭐 뒷부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무 중에 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 가명 정보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예를 들어 암호화를 한다면 해당 암호의 뭐 일종의 암호화 키가 되겠죠. 또는 해시 처리 같은 경우는 솔트 값이 될 거고요. 그런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런 가명 정보 처리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기록들을 기록하고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개인 정보의 경우 관리를 잘못하면 또 좀 더 큰 이제 처벌이 있는데, 일단 가명 정보도 관리가 잘못되면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관련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명 정보라는 게 앞서서 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라는 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식별성을 저희가 아예 배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인데,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재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 가명 처리를 약하게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식별낼 수 있게끔 고의로 작업을 했다면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명 정보는 재식별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고의로 어길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5년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서 물론 이제 고의는 아니지만 뭔가의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다 보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해당 정보는 즉시 처리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회수 또는 파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도 만약에 이제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리를 하는 게 확인이 됐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처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개인 정보를 기존에 이제 활용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요. 가명 정보에 한정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 중에 일부가 적용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서는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출처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일 경우는 그렇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제3자 제공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근데 저희 가명 정보는 이미 가명 처리된 정보이고 누군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 35조, 34조 1항, 36조, 37조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가명정보 활용하실 때 적용되는 사항과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인데요. 이제 기존의 법에서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가명 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 결합은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 기관 간의 가명 정보가 결합이 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들이 직접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도의 고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합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아니면 각종 중앙행정기관들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4개의 결합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그 결합 전문기관의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에 보유하고 있는 가명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를 결합한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합 전문 기관에 가져가셔서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합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공간 그리고 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가명 정보가 결합이 되면 결합된 이후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세상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서로 다른 가명 정보 간의 결합이 있으면 물론 그 애초에 가명 정보 자체는 누군가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의 가명 정보와 결합이 됨으로써 식별성이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별성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이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출심사인데요.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를 구성해서 반출심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반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역할인데요. 네 번째로 이제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8월달에 시행했던 그 행정예고안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올해 아마 10월달 다음 달부터는 시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해당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결합전문기관은 가명 정보의 결합 그리고 추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제공 그리고 반출심사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결합전문기관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되었고요. 해당 내용은 이제 결합을 하려면 가명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가명 처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가명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결합을 한 다음에 반출 전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기술 지원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추가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직접 대신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정보가 반출되기 전 또는 반출 후에 결합 전문기관이 분석해 줄 수 있는 업무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명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고 나중에 이제 활용도까지 고려해서 가명 처리 그리고 분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결합 체계에서는 좀 특이한 기관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름은 결합키 관리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명 정보를 결합하려면 A 기관에 있는 특정인과 B 기관에 있는 특정인의 데이터를 같이 붙여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어야지 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관의 어떤 그 진료 내역과 그다음에 B 기관의 그 특정인의 어떤 일종의 급여나 아니면 사회보장 관련된 어떤 지원 내역 이게 같이 묶인다면 어떤 진료를 받은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겠구나라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의 데이터와 서로 결합이 돼버린다면 연구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인을 홍길동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냥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건 이미 가명 정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 홍길동이란 이름이 일종의 암호화된 값으로 대체가 되는데 A 기관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같은 특정의 암호화 값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B 기관도 당연히 같은 암호화된 값으로 변환이 돼야지 나중에 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암호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특정 결합 전문 기관에 같이 결합키가 가게 되면 그러면 특정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결합키를 만드는 방식만 노출이 된다면 그 개인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결합 체계에서는 그런 결합키만을 관리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결합키 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대신 결합 전문기관의 역할은 하지 않고 결합키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결합키를 받아서 특정한 결합이 가능하다부터 결합률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합키 연계 정보 일종의 그 결합키의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값만 저희가 결합 전문기관에 제시함으로써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키를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값으로 A 기관의 홍길동이 5번이었고 B 기관의 홍길동이 10번이었다면 5번과 10번이 결합되어서 이게 같은 사람의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합 전문 기관이 그냥
뭐 별도의 시설이나 그걸 마음대로 갖춘다고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고시에서 어떤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조직 부분, 뭐 몇 명의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 인력은 몇 명이다. 그런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시스템,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재정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모든 설비가 다 갖춰진지 눈으로 확인하고 서류로서 확인을 하고 나서 결합 전문기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개의 결합 전문기관은 모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결합 전문기관은 여러 가지 뭐 감염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뿐만 아니고 결합 전문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결합을 하기 위한 관리 감독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 전문기관 중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결합 전문기관인데, 본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결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공공기관의 감염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은 결합은 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의 활용은 안 됩니다. 활용은 타 연구기관에 제공을 하고 거기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관리 감독 사항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감염 정보뿐만 아니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약간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감염 처리할 때나 결합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처리 관련된 기술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일부러 글자를 좀 작게 해놨는데, 이유가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어떤 기술의 목록,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해당 기술의 활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암호화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감염 처리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저희 인터넷지원에서는 감염 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인터넷진흥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감염 정보 관련된 실습이나 뭐 연습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일종의 이미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 송파에 위치한 저희 감염처리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 없이 전화 118번 누르시면 저희 인터넷진흥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감염 처리가 필수인데요. 감염 처리부터 감염 데이터 관리, 결합까지 감염 정보와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박윤식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윤식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